자, 이어서 삼화천사기열전 평왕군 우경열전 중에서 두 번째 인물 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경이라는 사람은 일반인이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신을 신고 삿갓을 쓰고 조나라의 효성왕한테 찾아와서 유세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세를 얼마나 잘했는지 조나라의 왕이 처음 만나고서는 황금 2000냥과 옥을 선물을 해줬고, 두 번째 만남에서 상경, 그러니까 양반 정도 되겠죠. 높은 지위에 이제 귀족 대접을 해주는 거죠. 상경에 이제 대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성씨는 우신 것 같은데 이름은 잘 몰라서 그냥 우경 이렇게 명명 지어진 거죠. 그래서 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당시에 장평전투에서 조나라 군사 40만 명이 생매장 당하고 나서 당시에 또 조나라의 도위, 그러니까 왕의 사위죠. 이 사위까지 잃어버린 전쟁에서 이제 사망하게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조나라 효성왕은 사실상 상당히 격앙된 그런 상태였죠. 전쟁의 피해를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조나라 왕이 누창이라는 사람과 우경이라는 사람 둘을 불러가지고 향후 대책을 의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나라 왕이 누창과 우경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갑옷을 입고 이 전투에 나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 진나라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어. 내가 직접 갑옷 입고 전투에 나갈래? 어떻게 생각해? 딱 이렇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너희들 한번 얘기를 해봐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누창이라는 사람이 먼저 입을 엽니다.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고서 화친을 하자고 하죠. 이렇게 화친 제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우경이라는 사람이 이 누창의 화친 주장은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 현재의 주도권이 이 조나라에 있지 않고 지금 저 진나라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화친하자고 얘기한들 저 진나라가 뭐 얼렁 냉큼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면서 왕에게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진나라에게 화친하자고 하면 진나라가 우리를 두 번 다시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에게 물어보니까 조나라 왕이 딱 생각해보니 설사 화친하자고 해도 진나라가 다시 뭐 맘만 먹으면 조나라를 다시 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우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저 누창의 논리대로 진나라하고 화친하자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오히려 진나라하고 화친하기 전에 우리 주변 국가인 저 위나라, 초나라, 뭐 한나라 이런 나라하고 더 합종을 더 견고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진나라하고 화친을 해야 된다면 한나라, 위나라하고 합종을 하고 우리의 조나라의 어떤 위세가 확실하게 굳혀진 다음에 진나라가 찾아가서 화친하자고 얘기하면 오히려 그때 가서는 진나라가 이 위세를 보고 먼저 화친하자고, 뭐 이자서 화친하자고 하십니까? 우리 뭐 화친할 준비 다 됐습니다. 라고 거꾸로 갑과 을이 바뀔 텐데 우선순위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 지금 상태에서 진나라에 가서 화친하자고 얘기하면 진나라에 와 있는 위나라나 한나라에 지금으로 말하면 뭐 대사들이 되겠죠. 이 대사들, 사신들이 딱 보고 있다가 저 조나라가 진나라하고 화친을 하네 하면서 좀 안 좋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 조나라가 위나라와 한나라로부터 더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하지 말고 차라리 위나라, 한나라하고 합종해서 굳건하게 한 다음에 진나라를 찾아가서 오히려 우리가 당당하게 진나라하고 화친 제의를 하십시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경이 조나라 왕에게 충분한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나라의 효성왕은 마음이 조급했는지 누창의 주장대로 진나라에 화친을 위한 사신을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우경한테 찾아와갖고 내가 진나라에 화친하자고 사신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경이 조나라 왕에게
이번 화친은 내 장담하건대 반드시 깨질 겁니다. 진나라의 저 의무범조라는 재상이 오히려 저 조나라에서 화친 제의를 우리한테 해왔다고 하면서 떠벌려갖고 다른 그 제국들, 예를 들면 뭐 초나라나 위나라, 뭐 한나라, 이런 나라들이 서로 앞다퉈서 진나라하고 화친하려고 막 서두를 텐데 결국 우리 조나라는 낙동갈 오리알듯이 쏙 빠져버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나라가 우리 조나라하고 화친하는 척만 하지 결코 조나라를 위해서 화친을 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하고 화친을 해가지고 조나라만 왕따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조나라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뒤로 진나라는 병력을 다시 출정을 시켜서 조나라 수도인 한단을 포위해 버렸던 거죠. 결국 조나라의 이 행동은 다른 제국들의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얘기하면 조나라의 외교 실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진나라가 조나라의 수도 한단을 포위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 포위를 풀고 돌아갑니다. 그럴 때 조나라 왕이 조석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 조나라 땅 지역 6개를 떼어갖고 저 진나라한테 좀 떼주고 화친하자고 내가 제의를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경이 조나라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진나라가 지금 판단 수도 포위를 풀고 돌아간 것이 진나라 병사들이 지쳐서 풀고 갔을까요? 아니면 조나라 왕 당신이 이뻐서 풀어줬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조나라 왕이 대답하기를 내가 볼 때는 그들이 지쳐서 포위를 풀고 돌아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으로 우경이 그런데 그럼 왜 굳이 이 우리 조나라 땅을 떼서 진나라 왕에게 바치겠다고 그런 말을 하십니까? 하면서 따져 묻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조나라 왕이 다시 이번에는 화친하자고 했던 조석에게 우경이 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야, 저기 우경이 말이야 화친하지 말자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조석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조석이라는 사람이 그까지 우경이 뭘 한다고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조나라 땅 일부를 진나라한테 이렇게 떼어주지 않았다가 진나라가 그 괘씸죄로 해가지고 우리 조나라에 또 한번 쳐들어오면 그때 왕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하면서 이렇게 반문을 또 하는 거예요. 이때 조나라 왕은 조석에게 야, 그럼 조석 당신 주장처럼 만약에 진나라한테 우리가 땅을 좀 화친하자면서 떼어줬는데 진나라가 땅만 받고 또 공격하면 그때는 당신이 책임질 수 있을 거야? 책임지겠어? 라고 이렇게 조석에게 되묻습니다. 그러니 이 조석이 듣고서 저는 책임 못 집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한나라하고 위나라는 진나라하고 화친을 맺어가지고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 조나라만 진나라에 적대적으로 했다가 왕따 당하게 되면 그 일은 당신 왕이 제대로 진나라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나라하고 문제가 되면 이거 내 책임이 아니라 왕 당신 책임입니다. 라고 이 회피성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매국노놈인 거죠. 말하자면 매국노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조석이라는 저는 책임자라는 사람이 할 말 못할 말일지 왕에게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짓거린단 말입니까?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 거죠. 조왕이 이 조석의 말을 듣고 나서 우경한테 또 가서 또 우경한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경이 뭐라고 하냐면 조나라 왕에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진나라하고 화친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진나라는 우리 조나라를 공격할 것이고 진나라의 이 요구사항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다 조나라 땅 다 뺏길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조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라고 강력히 진나라를 경계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나라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망설이는 사이에
진나라의 이 사신으로 다녀온 누완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시 조나라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조나라 왕이 진나라 사신으로 다녀온 누완 보고, 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당신이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지, 제안을 해보지, 라고 누완에게 어떤 대안을 내놔봐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완이라는 사람이 공보문백의 어머니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나라에 공보문백이라는 사람이 벼슬을 하다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한 규방의 여자 2명이 그 공보문백을 따라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결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러한 소식을 들은 이 문백의 어머니가 자식의 죽음을 전해 듣고도 전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이 그 문백의 어머니에게 묻는 겁니다. 어머니, 자식이 죽었는데 눈물도 안 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예전에 어진 공자가 노나라에서 쫓겨날 때 내 아들은 그 공자를 쫓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런 내 아들이 이제 죽었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여 규방에 있는 여자 2이나 자결을 하면서 죽었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 어진 저 공자를 본받지 못하고 그들에게 잘해주지 않고 오히려 이 여자를 좋아해서 규방의 이 여자들을 얼마나 이뻐하고 잘해줬으면 여자들이 감동을 해서 같이 자결을 했겠느냐. 근데 이런 거 보니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 아들이 죽었지만 난 눈물 전혀 안 난다. 울고 싶지도 않다. 이런 이야기를 어머니가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공보문백이라는 사람의 어머니의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야기가 만약에 입장 바꿔놓고 공보문백의 본처가 이러한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머니가 눈물 안 흘리는 이유, 금방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 공보문백의 본처가 눈물을 안 흘렸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왜 그 본처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했겠냐는 거죠. 여기서 사마천은 만약에 입장 바꿔놓고 나서 공보문백의 아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더라면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여자가 자기 남편이 바람 폈다 해가지고 내지는 젊은 여자, 규방에 있는 여자들 좋아했다. 그러다가 죽었다. 그들도 같이 죽었다 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저런 독한 여자구나.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평가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누완의 이야기의 핵심은 아들이 죽게 되었고 또 그를 따라서 그가 함께했던 규방의 여자들 2이 죽은 똑같은 현상을 두고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문백의 아내는 눈물을 안 흘렸다고 치면 똑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엉뚱한 결론과 이야기로 매듭지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은 말이지만 말하는 사람에 따라 또는 듣는 사람의 마음에 갖고 있는 어떤 태도에 따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자기 중심적 사고 편향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죠. 누완은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진나라에다가 땅을 떼어주는 게 좋겠다라고 누완이 제안을 하면 조나라 왕이 아이고 이놈 봐라. 저놈이 이제 진나라 편에 서네 라고 생각할 것이고 땅을 따여주면 안 됩니다. 라고 조나라에 제안을 하면 당장은 조나라의 좋은 계책인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나라를 또 건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되니 누완인 내가 결정한 일은 아닌 것 같고
왕이신 당신이 결정하세요. 말씀드리자면 당신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밖에 자기가 말해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 누한의 말을 딱 듣고 답이 없죠. 어차피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니까. 최고 책임자니까. 이 조나라 왕이 이제 누한 이야기를 다 듣고 와서 이번에는 우경을 찾아와서 우경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 그러니까 이 우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한의 말은 항상 말만 그럴듯하고 그러니 누한의 말을 듣지 마시고 또 진나라의 땅을 절대 떼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나라 왕은 우경의 말을 또 듣고 나서 다시 또 누한한테 가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조나라 왕이 뭐 신하 둘 두고서 저울질하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한이 다시 이 조나라 왕에게 말합니다. 진나라하고 조나라하고 적이 돼서 싸우면 다른 제후국들은 오히려 반긴다. 왜냐면 이 제후들은 보면 강자에게 살짝 기대가지고 약한 자를 누르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나라하고 막 싸우고 있으면 저 위나라 한나라들 박수치고 좋아한다. 속으로는. 그러니까 진나라와 화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우리의 그 현재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딱 붙어가지고 빌 붙어가지고 눈칫밥 보면서 미국에 비유 맞추고 있는 일본이 생각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누한은 그러니까 이 진나라의 땅을 좀 떼어주고 진나라하고 화친한 다음에 저 다른 제국들이 우리 약한 조나라 땅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나라 조나라 땅을 낼름 이렇게 욕심내지 않도록 진나라하고 확실하게 화친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경 이야기는 듣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맞습니다. 라고 누한이 또 조나라 왕에게 조언을 하는 거죠. 야, 이 상황 누한과 우경의 이 조나라를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공방을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의 이 조선 말기에 제국주의자들이 침략해 왔을 때 우리나라 조정 내에서 일부는 청나라 편에 서고 일부는 일본 편에 서서 자기들끼리 나눠 싸우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우경이 또 누한이 조나라 왕에게 한 이야기를 듣고 또 왕을 쫓아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누한의 계책은 오히려 다른 제국들이 조나라에 대한 어떤 의심만 품게 할 뿐 땅을 떼어받은 저 진나라가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절대 만족 못합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우리 이 조나라 땅 일부를 떼어서 차라리 그냥 제 나라에 바칩시다. 그리고 제 나라와 연합해서 저 진나라를 공격해 진나라 땅을 좀 뺏걸랑 그때 그 땅을 우리가 보상으로 제 나라에 떼졌던 땅만큼 진나라 땅을 차지하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또 제 나라는 그 당시 이 진나라하고 사이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라고 조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변국이었던 이 한나라, 위나라, 이런 초나라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이 조나라와 제나라가 서로 합종해서 연합해서 진나라를 공격하면 위세가 커지니까 그때 되면 진나라에서 다 떨어져 나와가지고 우리 조나라에 와서 화친하자고 또 달라붙을 거니까 그렇게 되면 진나라는 완전히 외톨박이 되는 거고 조나라가 이 대장으로서 제국의 대표로 또 행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나라와 차라리 합종하시죠. 이런 이야기를 조나라 왕에게 우경이 말을 합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조나라 왕이 맞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다. 근데 당장 제나라와 합종을 하려니 당신이 갔다 오시오. 하고 우경을 제나라로 보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경이 제나라에 이제 합종을 해서 성사를 잘 마치고 다시 조나라로 돌아왔는데 이 조나라에 와 보니까 이미 조나라 조정에 진나라에서 사신이 눈치를 딱 채고 벌써 찾아와서 먼저 조나라에게 화친하자고 사신을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간
우리가 먼저 저 진나라 찾아가서 화친하자고 부탁합시다라고 계속 주장해왔던 누완이라는 사람이 깨갱하고 주랭랑을 쳐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로부터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우경의 어떤 계책 그대로 위나라의 사신이 조나라로 찾아와서 합종합시다. 우리 위나라와 조나라가 합종합시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나라 왕이 우경에게 이런 말을 해요. 위나라가 와가지고 우리 보고 합종하자고 하는데, 우경이 그 이야기를 두고 딱 묻습니다. 그거 위나라가 잘못하는 거예요.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왕이 그래서 나 아직 이 위나라 사신한테 합종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확답을 해주지 않았소이다. 그렇게 또 얘기하니까 우경이 왕의 이야기를 딱 듣고 또 이번에는 왕께서 그 허락하지 않은 거 그거 잘못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좀 헷갈린 거죠. 위나라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당신 말대로 우리 보고 화친하자고 그러는데 이거 내가 당장 그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그거 위나라가 잘못하라는 거라고 하고, 또 내가 위나라하고 화친하는 거를 의사결정을 확실하게 아직 결론 못 내렸다라고 얘기하니까 당신이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경이 그때서 이야기합니다. 작은 나라하고 큰 나라가 같이 함께 일을 할 때, 여기서 작은 나라는 위나라를 말하고 큰 나라는 조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경은 조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나라 저 위나라하고 우리 큰 나라 우리나라 조나라와 이렇게 함께 일을 할 때 이로운 것이 있으면 큰 나라가 먼저 챙겨가는 것이고, 만약에 이 일이 잘 안 될 경우에 된통되바같이 안 되는 원인은 저 작은 나라가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 작은 나라 위나라가 우리하고 같이 연합하자, 합종하자 하는 거는 저 위나라 입장에서는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위나라와 우리 조나라가 합종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찾아왔는데 왕신 당신께서 주저주저하고 아직 결정을 못 내렸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기회를 못 잡는 조나라 왕께서도 잘못하는 것이니 내가 볼 때는 조나라를 위해서라고 판단을 한다면 당장에 위나라하고 합종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서 조나라 왕은 서슴없이 위나라와 합종을 했다. 이렇게 결론 나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경열전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 뒤 이 우경이라는 사람은 위나라의 재상이었던 위제라는 사람과 아주 가까운 사이로 이제 지내다가 그러니까 조나라에서 관직을 버리고 위나라 땅인 대량으로 가서 위제와 같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나라의 위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진나라의 재상을 하고 있는 범저를 예전에 범저가 진나라에 가기 전에 제 나라에서 뇌물 받고 온 놈이라 해가지고 위나라에서 이 위제가 범저를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혼쭐을 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진나라에 있는 범저는 이 위나라의 위제라는 인물을 얼마나 원망을 하면서 또 복수심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결국 이 위제라는 사람이 범저의 보복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죽게 되고, 또 이 위제와 친하게 지냈던 이 우경은 결국 어렵게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책 속에는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우경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우시춘추라는 그 역사서를 남겼는데, 이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한 나라의 득과 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 담아져 있다고 합니다. 사마천은 이 우경을 아주 높이 평가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경만큼은 조나라를 위해서 아주 지혜로웠고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추도 면밀하게 일을 수행했다. 그래서 우경이 지은 이런 기록들을 제가 쭉 봤더니 우시춘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책들이
그가 그간의 그러한 고통이라든지 힘겨움이 어려운 일이 없었더라면 이런 책을 지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평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와 같은 평을 우경에 대해서 사마천이 아주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를 비호하고 있는 거죠. 사마천 본인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마천 자신이 한나라의 무죄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궁형을 받게 되었고 죽어 마땅했었지만 내가 그 어려움, 그 비참함, 그 굴욕적인 것을 참고서도 역사서 사마천 사기를 남긴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기를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경열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을 좀 내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잘 알아보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또 우경과 누한이 조나라 왕을 사이에 두고 나라의 그 외교 관계에 대해서 조언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듣고 어떻게 생각이 되셨습니까? 여기서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그 속에서 강한 국가, 그 다음에 약한 국가, 이 약육강식이라는 동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국가와 국가 간의 이러한 냉정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외교적 관계를 뉴스를 통해서든 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보면 우리 한반도가 번영할 수 있는 그러한 묘책은 무엇인지 숙고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적으로는 갑론을박을 두고 논쟁도 하고 다툼도 있고 뭐 이런 서로 간에 불화도 있고 하지만 외적으로는 한 목소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공보문백의 어머니가 또 공보문백의 본처가 똑같은 상황을 두고 각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주장하듯이 어찌 보면 서로가 자기 생각만 하다 보면 불화가 또 분쟁이 일어나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역지사지라고 해서 상대의 입장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생각한다면 좀 더 좋은 대안과 결과를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사마천 사기 열전, 평원군과 우경열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의 핵심은 논쟁에서 최선의 선택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 예고 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장은 전국시대 세 번째 공자죠. 위나라의 위공자 열전, 신릉군 무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미난 이야기,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이야기 가득 담겨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번도 위공자 열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제 오른편 위로 제 사진 누르면 구독 신청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보시고 좋으셨다면 꼭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편으로는 제가 그간 찍은 영상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러한 영상들 올려놓았습니다. 누르면 바로 그 영상으로 이어지도록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